스즈키 와타라 교수님 현장에 자리에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鈴木先生どうぞ。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北海道医療大学の鈴木と申します。 북해도 의료대학의 스즈키라고 합니다. 今日はこのような機会をいただきまして、とても光栄に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오늘은 이 같은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とても緊張していますが、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굉장히 긴장하고 있지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今日の私のテーマは、自殺関連行動の事例紹介と日本の取り組むべき課題としています。 네, 제 오늘 발표는 자살 관련 현황과 그리고 그 자살 관련 일본의 대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ところどころスライドを飛ばして紹介し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중간중간에 슬라이드는 생략할 수도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まず私の自己紹介です。 네, 8페이지인데요. 제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私は、今の職場である北海道医療大学の卒業生です。 네, 저는 지금 제가 교수로 있는 북해도 의료대학의 학생이었었습니다. 学生時代は当事者研究や SST を一生懸命学んでおりました。 학생 시절에는 당사자 연구나 SST를 열심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卒業後は、福島県の精神科の病院でソーシャルワーカーとして働いていました。 졸업 이후에는 후쿠시마현의 정신과 병원에서 정신보건복지사로 일했었습니다. 2011年の福島県の東日本大震災も経験しています。 もう一回お願いします。東日本大震災を経験しています。大震災って何? アースクエイク、地震です。 그리고 이제 2011년에는 그 지진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020年から、現在の職場で、働いています。 그리고 2020년부터 현재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今日はソーシャルワーカーとして出会った人たちを、3名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 네, 오늘은 사회복지사로서 일하면서 만났던 3명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本日の私の発表の流れはご覧の通りです。 오늘 발표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まず最初に日本の自殺者数に関する動向と課題です。 네, 첫 번째는 일본의 자살자 수와 관련된 동향과 과제입니다. ただ韓国の皆様も、日本の状況については、たくさん聞いていると伺っていますので、今日は時間の関係で省略させていただきます。 네, 다만 그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일본의 자살과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일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こちらの資料に、今の現在の日本の主な自殺対策について2点挙げています。 네, 16페이지인데요. 그 일본의 주요 자살 대책에 대해서 2가지 정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こちらも同様に、日本の自殺対策の取り組みです。 네, 그리고 이 17페이지에 있는 것도 2가지의 주요 대처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今回の発表にあたり、日本の自殺対策における主な課題として3点取り上げました。 그리고 19페이지에 일본 자살 대책의 주요 과제로서 3가지 점을 꼽았습니다. 私がなぜこの3点を課題として感じたかという事例を、この後ご紹介します。 제가 왜 이 3가지 과제를 주요 과제로 삼았는지에 대해서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今日はこの3つの事例を紹介します。 네, 21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이 3가지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まずは A さんの事例です。 처음은 A씨의 사례인데요. 私が専門学校の教員として働いていた時に A さんと出会いました。 제가 전문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처음 A씨를 만났었습니다. 鍼灸師という国家資格を取得を目指していた時に、私の授業をたまたま受けて、その授業の感想に食べ吐きが止まらないという感想を書いてくれました。 이제 수업에 우연히 그 학생이 들어왔고 그 설문에서 먹고 토하는 행동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을 작성한 바 있었습니다. 私は担任の先生と相談をして、A さんと面談を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저는 그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고 그 다음에 면담하는 것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担任の先生や A さんを知っている職員からは A さんはとても評判のいいいわゆる優等生でした。 그리고 담임이나 다른 A 씨의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A 씨는 굉장히 평판이 좋은 우등생이었습니다. 成績は常にほぼトップで、学校行事にも積極的に参加してくれる学生でした。 성적도 굉장히 우수하고 학교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었습니다. こちらが最初の面談のやり取りです。 네, 23페이지입니다. 이게 1회차 면담 때의 그 대화 내용입니다. 最初の面談では簡単に自己紹介をした後に私から質問をしました。 첫 번째 면담 때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 다음에 저부터 질문을 하였습니다. 食べ吐きが止まらないって言ってたけど大変そうだね。 먹고 토하는 게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했었는데 굉장히 힘들 것 같네. すると A さんは、モデルさんのような体型になりたくて、食べ吐きを繰り返してしまうと言ってきました。 그러자 A 씨는 연예인 모델 같은 체형이 되고 싶어서 먹고 토하는 것을 반복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さらに、死にたいとは思わないけども消えたいと思うと言ってきました。 그리고 더불어서 죽고 싶다라는 느낌은 안 들지만 사라지고 싶다는 마음은 든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この場面でのポイントは A さんが死にたい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消えたいといった点に私は着目しました。 여기서 포인트는 죽고 싶다라고가 아니라 사라지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消えたいという気持ちと食べ吐きという行為がどのように関係しているのかを聞きたくなりました。 사라지고 싶다라는 마음과 먹고 토하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この時 A さんは消えたいという表現よりも食べ吐きの表現が多かったので私はまず食べ吐きについて聞きたいと思いました。 이 당시 A 씨는 사라지고 싶다라는 언급보다 먹고 토한다와 관련된 언급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질문해 보았습니다. すると A さんは食べ吐きをとても大切にしているような気がしました。 그러자 A 씨는 먹고 토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하고 있다라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食材をよく考えて決めていたりよく噛んでから食べるようにしていると言っていました。 식재료를 굉장히 고심해서 고르거나 먹을 때 잘 씹어서 먹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私はその時に A さんは食べ吐きを通して自分を助けてい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した。 저는 그때 A 씨가 먹고 토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돕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意味はよくわからないけれども A さんにとって食べ吐きはとても大切な行為な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した。 의미는 잘 알 수 없지만 A 씨에게 있어 먹고 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私は食べ吐きをやめさせようとするのではなくて大切な行為として、持っておこうと A さんに伝えました。 저는 그 먹고 토하는 것을 그만두는 방향이 아니라 그 행위를 소중히 여기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은 어떻겠냐라는 식으로 대화를 하였습니다. 食べ吐きの回数や満足度をデータ収集して消えたいという気持ちとどういう関係があるのかを見ていこうと提案しました。 먹고 토하는 행위의 횟수나 만족도 등을 데이터 수집해서 사라지고 싶다는 마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2回目の面談です。 네, 두 번째 면담입니다. 面談では私から消えたいという表現について深掘り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두 번째 면담에서 제가 이제 사라지고 싶다라는 마음에 깊게 들어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食べ吐きをする回数や時間帯、環境などについて LINE も含めてやり取りを重ねました。 먹고 토하는 행위의 횟수나 시간대, 환경과 관련해서 그 라인으로 SNS를 통해서 대화하는 것을 포함해서 면담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こちらが A さんと一緒に作成した食べ吐きのスライドです。 이 26페이지가 이 A 씨와 함께 작성한 그 먹고 토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食材の配慮やポイントをまとめて担任の先生と一緒に見てもらいました。 식재료에 대한 고려나 포인트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담임 선생님과 함께 이를 보았습니다. ここまで話をすると A さんにとって食べ吐きはただの行為ではなくて大切にしている行為じゃないかと思って伝わると思います。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들으셨다면 이 A 씨에게 먹고 토한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굉장히 소중한 행위라는 것을 알 거라 생각합니다. その後も同様のやり取りを続けていくうちに 그 이후에도 비슷한 대화를 이어나가던 중에
だんだん A さんから食べ吐きが落ち着いてきたという報告が増えてきました。 점점 A 씨로부터 먹고 토하는 행위가 안정되어 간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すると話の話題が、消えたいに変わっていきました。 그때부터 이제 대화의 주제가 사라지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その時も食べ吐きは順調に続い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消えたいという表現も自然と、減っていきました。 그 당시 이제 먹고 토하는 것은 여전히 존재하긴 했지만 사라지고 싶다라는 생각은 점점 줄어져 갔습니다. A さんはその後卒業してしまうんですけれども、今も LINE のやり取りを続けています。 그 이후로 이제 A 씨는 졸업해 버렸지만 아직도 여전히 연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ある日A さんにぜひ A さんの研究を授業で話してみないかと提案したところ、 A さんは分かりましたと快く受けてくれました。 그리고 언제 한번 강의에서 A 씨의 연구 사례를 발표해도 괜찮겠냐라고 했을 때 A 씨는 흔쾌히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A さんとは距離が空いてしまったので、オンラインで参加して大学生向けに授業をしてもらっています。 거리가 조금 A 씨와의 거리가 좀 멀어졌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A さんが毎年その時に言ってくれるのは、 A 씨가 매년 그럴 때마다 얘기해 주시는 것은 鈴木先生は食べ吐きや消えたいと言ってもダメとか悪いという評価をしないで聞いてくれると言ってくれます。 스즈키 교수님은 항상 먹고 토하는 거에 대해서 안 된다거나 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こういうやり取りができたのも学校の職員の協力や理解があったからだと思います。 이런 대화가 가능했던 것도 학교 직원의 이해나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次に B さんとの事例を紹介します。 그 다음으로 B 씨와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B さんは私が精神科のソーシャルワーカーとして働いていた時に出会いました。 B 씨는 제가 정신과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만난 분입니다. B さんのことを簡単に紹介すると、 B 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自傷行為や死にたいという電話を繰り返して周りの人が疲れ果ててしまって周りも対応を拒否していた方です。 자해 행위나 아니면 죽고 싶다라는 전화를 자주 해서 주변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そこで主治医が、SOS を出してきたのが私でした。 그 과정에서 주치의가 SOS를 보냈던 게 바로 저였습니다. まず私が大切にしようと思ったのが、 먼저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誰よりもこの状況に困っているのは B さんな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す。 누구보다도 이 상황에서 제일 힘든 것은 B 씨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そこで私は B さんと一緒に B さんが何を周りに本当に伝えたいのかを探したいと伝えました。 그래서 저는 B 씨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B 씨가 무엇을 전하고 싶은 건지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ある日外来受診の時に B さんが死にたいと発言したので、主治医から私に連絡がありました。 먼저 외래 진료 중에서 B 씨가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주치의로부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その面談のやり取りが、今のスライドです。 그 면담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31페이지입니다. これまで B さんは 이제까지 B 씨는 周囲から死にたいと言うと、なんで死にたいっていうの、周りが困るでしょと言われてきました。 주위에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주변에서는 왜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때문에 주변이 힘들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었습니다. この私が注目したのは、このB さんであったり周りが行き詰まっている状況を何か変えれないかということです。 제가 주목했던 거는 B 씨와 그리고 B 씨 주변에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였습니다. そこで私は面談の時に B さんは死にたいって言うけれども、どんな死に方をしたいのと聞いてみました。 저는 면담 중에 B 씨는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던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죽고 싶은 거야라고 물어봤습니다. この面談の、場面をすごく鮮明に覚えています。 이 면담의 장면을 굉장히 아직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資料にあるようなやり取りをしました。 시료. スライド 자료에 있는 대로 이런 면담 과정을 거쳤습니다. 最終的には B さんが疲れてしまって
처음에는 이제 B 씨가 피곤해져서 私が聞きたいことよりも先に B さんに帰りたいと言われてしまいました。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기보다도 먼저 이제 집에 가고 싶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そして面談の翌日に B さんから電話がかかってきました。 그리고 면담 직후에 B 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それはあっけない終わり方でした。 맞겠나요? 意外な終わり方。 아, 그거는 굉장히 끝나는 방식이었습니다. B さんが死ぬことに疲れたと言ってきました。 B 씨가 죽는 거에 지쳤다라고 말했습니다. 鈴木さんと相談していてもなかなか死ねないからもう死ぬことをやめますと言ってきました。 스즈키 교수님이랑 상담해도 좀처럼 죽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죽는 걸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それ以来 B さんが死にたいと周りに言うことはなくなりました。 그 이후로 B 씨가 죽고 싶다라고 주변에 얘기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主治医もスタッフもびっくりして鈴木さん何を言ったのって言われました。 주치의도 그 B 씨의 주변 사람도 깜짝 놀라서 스즈키 교수님한테 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でも面談の内容は B さんとの内緒ということにしてたのでスタッフには言いませんでした。 하지만 면담 내용은 비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는 비밀로 하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A さんと B さんの関わりから学べることを伝えたいと思います。 네, 그리고 A 씨와 B 씨로부터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었던 점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今回改めて A さん B さんの事例を振り返ったときに、共通するポイントが3つあると思いました。 이번 발표 준비하면서 A 씨와 B 씨의 사례를 돌아보니까 공통되는 점이 3가지 있었습니다. まずは死にたいという発言や自殺関連行動は本人の SOS 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죽고 싶다라는 발언은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향한 SOS라는 것입니다. それは何らかの形で本人が周りとつながりたいと思っている状況だと思います。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次に自殺関連行動について聞いてほしいのではなくて本人の中に何が起こっているのかそこを聞いてほしいと思っていると思います。 그리고 그 다음은 자살 관련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私も当時はそうでしたが 저도 당시에는 그랬습니다마는 目の前に起こっている大変な状況に意識が向きがちです。 눈앞에서 벌어지는 긴급한 일들의 의식이 뺏겨버리기 일쑤입니다. でもご本人が一番自分の中でごちゃごちゃ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 하지만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가장 마음 안에서 복잡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その本人の中のごちゃごちゃを一緒に整理するということが大切な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그 본인 안에 있는 복잡한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そして3つ目が困った時や大変な時だけではなくて日常的なつながりを大切にすることです。 그리고 세 번째가 힘들거나 곤란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面談を特別な時間にするのではなくて日常の会話の延長に持っていくことで A さんや B さんとのやり取りが関係性として成り立つんではないでしょうか。 면담이라는 것을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의 연장으로 봄으로써 A 씨와 B 씨와의 관계가 더 관계성으로서 발전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そのために私はソーシャルワーカーですけれども、普段から自分たちの仲間や主治医、スタッフと情報を共有しておくことが大切だと思います。 그리고 저는 사회복지사이지만은 평소에도 동료나 주치, 다른 직원들과 이런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次に最後の3番目の事例として C さんとの関わりを紹介します。 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로서 C 씨와의 만남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 さんとは2011年の東日本の大地震の時に出会いました。 네, C 씨와는 이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현장에서 만났었습니다. 当時精神科病院で働いていた私は 당시 정신과 병원에서 일하고 있던 저는 震災から6ヶ月後ぐらいに訪問支援を行いました。 지진 발생 후 6개월 이후에 방문 지원을 갔었습니다.
当時の避難区域に住んでいた C さんは、生花関係の仕事に就いていました。 세가 관계. 果物とか 피난 장소에 갔을 때 그 C 씨는 첨가물 관련 일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C さん夫婦、お母さん、3人の子供で生活していた方です。 C 씨의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3명의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震災の津波によってご家族を全員亡くされました。 지진의 쓰나미로 인해서 나머지 가족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訪問当時、C さんは一人で大きな家に住んでいました。 방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자택에서 C 씨가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当時のことを覚えている方も多いと思います。 당시의 일을 기억하고 계신 분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今ご覧いただいている写真が、訪問していた当時の写真です。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그때 방문했을 당시의 사진입니다. 津波によって本当に家も全部流されている状況でした。 쓰나미로 인해서 집도 다 떠밀려 나갔던 상황이었습니다. 原発の関係で、放射線が高い地域もありました。 원폭우로 인해서 방사선이 굉장히 높은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カウンターは放射線カウンターで分かります。放射線のカウンター、 放射能を測るカウンター、放射線量を測るカウンター、 방사선료를 カウンター。 네, 방사선 양을 측정하는 기구. 訪問途中にそれがピーピーピーって鳴ることも多くありました。 네, 그 기구가 이제 알람을 울리는 방문 당시에 알람을 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こちらが、訪問時の、様子です。 39페이지입니다. 이게 방문 당시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訪問した際は、この会場の半分ぐらいの広さの今に私たちは通されました。 방문 당시에는 이 회장의 절반 정도 되는 공간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そこは畳の、部屋で、窓側に家族の遺品が並べられていました。 그곳은 다다미방 거실로 창문 쪽에는 그 상실한 가족들의 유품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C さんは、私は3回訪問しました。 C 씨는 제가 3회 정도 방문했었는데요. 訪問すると必ず1杯のコーヒーを出してくれて、 방문하면 항상 한 잔의 커피를 제공해 주셔서 いつも同じ話しかできませんが聞いてくれますかっていう話し出しをする方です。 늘 같은 이야기밖에 못하지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 라는 식으로 말을 시작했었습니다. そのコーヒーを出すでもいつも震えていて、普段そういうことをしなかった人なんだなと思いました。 그때 커피 한 잔을 내어줄 때도 손을 굉장히 떨고 있어서 평소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분이었구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震災の時の話を C さんはしてくれるんですけれども、 지진 당시의 일들을 이야기하시는데요. 大きな揺れの後に黒いカーテンのような壁が押し寄せてきたと毎回言っていました。 큰 흔들림 뒤에 검은 커튼 같은 파도가 밀려왔다라고 항상 이야기하셨습니다. 一緒にいた子どもたちが目の前でいなくなった光景が忘れられないと喋っていました。 눈앞에 있던 아이 둘이 보이지 않게 되었던 광경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一番下の娘さんの手を津波で来た時に離してしまったと泣きながらお話をされていました。 그리고 잡고 있던 딸의 손을 쓰나미에 의해 놓쳐버렸다라고 울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当時の私はこのような話を聞いた時に全く反応ができませんでした。 당시에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전혀 반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一緒に訪問した先輩ソーシャルワーカーからは、 같이 방문했던 그 선배 사회복지사에게는 とても辛い話を聞くと思うから聞くだけでいいよと言われていました。 굉장히 괴로운 이야기를 듣게 될 거니까 그냥 듣기만 해도 괜찮다라고 들었습니다. ただ振り返るとその時は聞くことさえもできていなかった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하지만 돌아보면 저는 그 당시 듣는 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この C さんとのやり取りから私は聞くとか傾聴するということがどういうことかをとても考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 이 CC와의 일 이후로 저는 듣는다거나 경청한다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自殺関連行動をするご本人というのは
その方の話をどう聞くかというのはとても大切なことだと思います。 자살 관련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と同時に私はその話を聞く私たちも自分を助けなきゃいけないと思いました。 그리고 동시에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스스로도 도움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こちらが C さんから私が学んだことです。 4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제가 CC로부터 배웠던 점입니다. 先ほど言いましたけれども、C さんや東日本大震災から学んだことは、まず自分自身を大事にすることで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CC의 사례나 아니면 동일본 대지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점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私はどんなに専門的なことを学んでも、 저는 아무리 전문직에 관한 것들을 배우더라도 どんなにすごい技術を身につけても、 아무리 대단한 기술을 익히게 되더라도 まずは自分が健康でないとそれが実践できない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먼저 제가 건강하지 않다면 그것을 실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いくら専門職であっても、まずは自分を大切にするということが大事な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아무리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를 먼저 돌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でも意外と自分のことを自分で大切にできないこともあると思います。 하지만 의외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소중히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今日はそんなことを偉そうに言ってる私ですけれども、 오늘은 이거를 굉장히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이지만 普段は自分のことは後回しにしています。 보통은 저에 관한 일을 늘 미루고 있습니다. そんな時に自分を大事にしなよとメッセージをくれるのが仲間です。 그럴 때 저 스스로를 좀 돌봐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동료들이었습니다. 普段一緒にいる家族、 평소 함께 있는 가족들, 一緒に働いている仲間たち、 함께 일하는 동료들, 何より学生や当事者と言われるメンバーの皆さんに助けられている気がします。 학생이나 당사자라고 불리는 회원들로부터 그런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私たちは専門職であると同時に 저희들은 전문직이면서 동시에 生活者として仲間を増やしていくことが大事だと思っています。 생활자로서 동료를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それではまとめに入りたいと思います。 그러면 이제 결론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先ほどもお示ししましたが、 아까 한번 좀 짚어드렸었는데 これら3つの課題と 이 세 개의 과제와 事例から学んだことをまとめています。 사례로부터 배운 것들을 통합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日本の自殺対策における主な課題です。 일본의 자살 대책에 대한 주요 과제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一番上が特定の対象者への課題。 맨 위에 있는 것이 특정 대상자에 대한 과제입니다. 日本でも若い人の自殺が増加しています。 일본에서도 청년층의 자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さらに女性の自殺も増加していると言われています。 더불어 여성의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これらのターゲットを絞った取り組みとして何ができるかを一緒に考え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と思います。 이들의 초점을 맞춘 대책으로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実際に SNS を使った取り組み、自殺予防の取り組みが日本では増えています。 실제로 SNS를 통한 자살 예방 대책이 조금 일본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あとは今日の午後の声にまる命の電話というのは長い期間日本で行われてきた実践です。 그리고 오늘 오후에 아마 듣게 될 그 생명의 전화라는 기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생명의 전화는 일본에서도 긴 기간 동안 이어져 온 그런 기관입니다. そして2つ目の個人ではなく地域として捉えた課題についてです。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 차원이 아닌 지역 차원의 과제입니다. 私の事例紹介のように 제가 소개해드린 사례와 같이 たまたま出会うことができた人は応援することができるかもしれません。 이렇게 종종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응원을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しかしさまざまな地域でまだまだそういう人と出会えない人がいると思います。 하지만 다양한 지역에서 아직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そういう方への支援として継続的に支援ができる人が不足していると思います。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そこには当然地域格差もあると思います。 거기에는 물론 지역 격차도 존재합니다. そして私が一番伝えたいのは3つ目です。 그리고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 번째입니다. 支援者を支援する人も含めた体制づくりです。 지원자를 지원하는 사람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ここにいる皆様もそう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精神保健福祉領域に働く人を応援する体制づくりが必要だと思います。 정신건강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そしてそれを体制を作るための経済的な支援、お金的な予算が大事だと思います。 그리고 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지원, 예산 지원이 중요합니다. SNS などの IT の体制は広がっていますが、 SNS를 비롯한 IT적인 지원은 늘어나고 있지만 それを使って支援をする人への支援っていうのがもっともっと必要だと思います。 그걸 사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들이 더욱더 필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もう一度事例の話に戻りますけれども、 다시 한번 그 사례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는데요. 私は3人との出会いを通して 저는 이 세 명의 사례와의 만남을 통해서 まずはその人の世界を知ろうとすることが大切だと思います。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세계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もちろん他人ですので 100% 分かるということは難しいと思います。 물론 타인이기 때문에 100%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それでも私たちはその人を知ろうとすること、その姿勢が大切だと思いま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そのためには自殺関連行動をする人という見方ではなくて、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자살 관련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死にたいと思うほど困っている人、 죽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곤란한 사람, 人とことを分けるということが大切だと思います。 사람과 행동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次に2点目の関わり続けようとすることが大切だと思います。 두 번째로 앞으로도 계속 이어간다라는 계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日々の仕事の忙しさから 평소에 일의 바쁨에서부터 どうしても効果的なアプローチや 어떻게 해도 이제 효과적인 접근법이나 効率的な支援が求められ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효율적인 지원들이 늘상 요구되어 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でも大切なのは自殺関連行動につながった人たちの抱える苦労というのは 그러면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살 관련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そんな簡単に解消されるものではないという姿勢が大事だと思います。 그런 마음이 간단히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ですので目の前で変化が見えることもあまり多くないかもしれません。 따라서 눈에 보이는 변화가 금방 나타난다라는 것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そのごちゃごちゃした状況、 그 복잡한 상황들, もやもやしている本人に 답답해하는 본인에게 一緒に佇むことが大事になってくることもあると思います。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その佇むことを一人でやろうとすると大変です。 그 복잡한 마음들을 정리하는 것을 혼자 하려고 하면 매우 힘듭니다. やはり組織や社会の理解、 역시 조직이나 사회에서의 이해, 協力が大切だと思います。 그리고 이해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今回の自殺関連行動への関わりを考えると、 이번 그 자살 관련 행동에 대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支援者個人で抱えるにはとてもあまりにも大きな課題だと思いました。 지원자 개인으로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だからこそ支援者同士が一緒に皆さんも抱えている困りごとや課題を話し合うことが大切だと思います。 그러므로 지원자들끼리 좀 더 여러분들도 포함해서 갖고 있는 다양한 고민이나 어려움들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支援をしている皆さんの困りごとを共有することが大切だと思います。 지원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곤란함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そういう組織や地域をどういうふうに作っていくか、ここが大きなポイントだと思います。 그러한 조직이나 지역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その時に大切だと思うのは、 그럴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皆さん個人や組織の限界を話すことだと思います。 여러분 개인이나 조직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誰かだけが頑張っていると疲れてしまいます。 누군가 한 사람만 열심히 하면은 금방 지쳐버립니다. 自分の限界も共有することで助け合いをしやすくなると思います。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서로 도움을 주는 방법을 얘기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その話し合いをどういうふうに進めていくかを考えたときに、 그런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점을 생각해 보니 このポジティブデビアンスというキーワードがヒントになると思いました。 이 45페이지입니다. 포지티브 디비언스라는 개념이 그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ポジティブデビアンスというのは、 포지티브 디비언스라는 것은 困難な状況の下でも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その問題をうまく解決できている例外的な存在のことを言います。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 예외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自殺率の高い国や地域の中で 자살률이 높은 나라나 지역의 안에서 自殺率が低い地域や集団を探し、その特徴を探ることです。 자살률이 낮은 지역이나 집단을 찾아서 그 특징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インターネットなどにも載っていますけれども、 인터넷에도 있는데요. 例えばベトナムにおける子どもの栄養状態を改善するプログラムが紹介されています。 예를 들어 베트남 아동의 영양 상태 개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あるベトナムの地域において 어느 한 베트남 지역에 대해서 深刻な栄養不足にあった時代があります。 심각한 영양 부족 상태에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その中でもある特定の地域だけが栄養不足になっていないことが分かりました。 그때에도 특정 지역에서는 그 영양 부족 상태가 되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次のスライドに進みますけれども、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栄養状態のいい子どもがいる家庭の行動に共通点がありました。 영양 상태가 좋은 아이가 있는 가정에 공통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その家庭では普段食べる習慣がない小エビやカニを食べていたという調査結果があります。 그 가정에는 보통은 먹는 습관이 없는 논에 있는 작은 새우나 게를 먹고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さらにその地域では朝と晩の1日2回の食事が基本でしたが、 그리고 또 다른 그 지역의 특징으로는 아침과 저녁 하루 2번의 식사를 하는 곳이었는데요. その地域の家庭は4回から5回に分けて食事をしていたことが分かりました。 그 가정은 하루 4번에서 5번 정도로 나누어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そうすることで細かく栄養補給をすることができ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 그럼으로써 이제 빈도가 잦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었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そしてその地域では珍しく食事の前に手を洗う習慣が定着していたことも分かっています。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드문 일인데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습관이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こういった例外的な地域から情報を得ることで 이렇듯 예외적인 집단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으로서 こういった行動を他の地域にも広げて栄養状態を改善した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 이런 행동을 다른 지역에도 확산시켜서 영양 상태를 개선했다라는 것입니다. ここから私たちが学べることは 여기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さまざまな異なる視点や経験を出し合うことが大切だということです。 다양하고 서로 다른 시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その違いを大切にすることで新たな視点や行動が見つか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그러한 다른 부분을 소중히 함으로써 새로운 시각과 행동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요? 最後に地域づくりという点において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 네, 마지막으로 지역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たまたまこの資料を作っている時に 이 자료를 만들고 있던 중에 読んでいた本がこちらです。 읽고 있던 책이 저 책입니다. 韓国語版がなさそうです。 한국어판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興味がある方はこの後ぜひつながっていただいて意見交換したいと思います。 네, 흥미가 있는 분은 이제 연결돼서 이 얘기를 할 수,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こちらの本は日本の中で自殺率が低い町を実際にフィールドワークして調査した本です。 이 책의 내용은 일본에서 실제로 자살률이 낮은 지역을 필드워크로 조사하는 그런 책입니다. この徳島県の中でもとりわけ自殺率が低い地域です。 도쿠시마현 안에서도 특히나 자살률이 낮은 지역입니다. そこには独特のつながり、人とのつながりが見えてきたり、 거기에서는 독특한 사람과의 관계가 보이기 시작하거나 組織づくりが見えてきました。 조직 만들기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ぜひ韓国語版が出ることを祈っています。 부디 한국어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この本の好きなところはタイトルが私の大好きな向井先生の名前がついているというところです。 이 제목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제목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무카이 선생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はい、生吉ですね。 저 두 한자를 읽으면 이제 이쿠요시라고 되는데 狙ってたのかなと思うぐらい。 혹시나 노린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最後の最後になり、最後の最後のまとめになります。 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皆さんと一緒に考えたいのは自殺予防に特効薬はな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す。 여러분들과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살 예방에 대한 특효약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私たちが日々向き合っているメンタルヘルスの課題というのは 저희들이 항상 직면해 있는 정신 건강의 과제라는 것은 そんなに簡単に解消されない。 그리 간단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だからこそこうやって皆さんと一緒に考えていると思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でも私たちは 하지만 저희들은 この問題を困った課題として捉えるだけではなくて 이 일을 힘든 과제로서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この課題を一緒に考えていける仲間になることが大事だと思います。 이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동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この課題のおかげで出会うことができた仲間だと思っています。 이 과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ぜひ皆さんと今後も話し合いを続け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 잘 た。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